지난 11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정상 가도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간의 분위기가 악화된 데는 시진핑 주석의 완고한 대만 점령 욕심 때문이었던 사실이 드러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토니 블링컨 장관이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고위급 대화의 끈은 유지하겠지만 우세한 입장에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이 우세한 입장에서 중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건설적인 파트너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입장에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눈길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미중 관계의 분위기는 지난 15일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미중 간 관계가 결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6일 번스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퇴치에 협력을 하고 또한 국방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번스 대사가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양국 간 분쟁이 생길 때마다 소통을 자주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양국 분위기는 소통의 창구가 다시 열리면서 공조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회담 후 분위기는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물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정상회담 이후 매우 희망적인 내용들로 선전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신문도 지난 11월 17일 시진핑 요구한 마지노선 미는 무시했다 이런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2397회차를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력 제안을 했지만 미중 간 협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실체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어서 중국 내에서도 이번 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미국이 패할 것이라고 장담한 적도 없고 미국 내정에 개입한 적도 없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치할 의도도 없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미국에 립 서비스를 한 것은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국의 기업인들 그리고 투자자들 또 미 행정부의 관용에 달려있다라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의 조야에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부터 냉담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우리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며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N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지난 11월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가 MBC 보도로 밝혀진 겁니다. MBC는
전현직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중 양국 관리 10여 명씩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자신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들의 예측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MBC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며 그 시기는 미국이 예측하는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예고를 한 겁니다. 이런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 측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공개 발언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위가 이번 MBC를 통해서 그 전말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 보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 이 대만 통일 관련 발언이 당시 공식 발표된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MBC 방송은 이 밖에도 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 총통 후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사실은 당시 양국 발표 언론 보도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MBC 방송은 또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만 대선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BC 뉴스의 보도 이후에 미국 정계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 야욕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만약 침공한다면 지옥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MBC 보도 직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보도 내용은 불안감 그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공화 양당 힘을 합쳐서 대만을 위한 강력한 국방 보안책을 만들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조처를 할 경우에 중국에 부과할 사전 제재 초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불어 미국 의회는 확고하게 단합되어 있으며 공산주의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중국은 학살적이고 잔인한 정권이며 특히 홍콩과 관련된 여러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외에도 세출위원회와 예산위원회의 핵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과 함께 초당적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서 미국과 대만 관계, 지역 안보 및 기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차잉원 총통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대만 통일 야욕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지만 미중 간의 건강한 관계가 중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점에서 대만 통일 야욕을 일단 좀 접어두고 오직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대만 통일을 위한 침공 등을 단행한다면 자칫 중국이 완전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진핑은 그런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복 욕심을 더욱 노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초토화시켜버린 장본인인데 이젠 대만 통일 전쟁으로 중국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동부정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동부정부는 유사시에 대만 침공을 관할하는 부대로 중국 5대 전역 중 전력 1위이며 군의 해상, 지상, 공습 능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시진핑은 간부들에게 중국 영토 주권과 민족 통합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대만 침공을 할 만전의 준비를 기하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의 동부정부 방문은 대만 통일 추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지난 1월 왕링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새로운 대만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니혼게제 신문 니케이는 지난 1월 27일 시 주석이 왕링에게 새로운 대만 통일 정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그동안에 대만 관련 정책으로 유지해오던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를 폐기를 하고 곧바로 흡수통이라는 전략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의 일국 양제가 중국에 의해 폐기되면서 대만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니케이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대만 통일 전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망가져버린 중국 경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때쯤에 위기의 돌파구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서방 진영이 분열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문제가 생긴 것도 시진핑의 대만 침공 욕심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즘 들어 부쩍 대만을 눈독 들이는 시진핑의 모습에서 중국의 종말이 어른거린다고 하면 과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